자, 물권법, 총론, 물권 일반론, 물권의 기초를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물권의 의, 특징, 그다음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 일권주의와 그 예외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자, 물권의 기초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물권의 종류하고 물권의 공통적 효력이라고 일반적 효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 개념 잡을 거예요. 자, 물권의 종류. 물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85조라는 어마무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어마무시하지는 않고요. 185조 이렇게 돼요. 물권은요,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의라는 건 맘대로라는 뜻이에요. 맘대로. 결국 물권은 함부로 그 종류를 당사자가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의의가 이렇죠. 채권의 경우에 계약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갚아라도 채권이고요. 민법을 강의하라도 채권이고요. 예컨대 인테리어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리 제대로 해라 이것도 채권이에요. 공사 제대로 해라. 반대로 공사대금 내놔라. 이것도 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계약을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채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물권은요, 당사자들이 임으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강행규정입니다.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놓고 만드는 걸 그대로 방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됩니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만을 말해요. only. 명령이나 규칙 안 됩니다. 조례 안 됩니다.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습이라는 건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법처럼 알려진 것.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사람들이 법처럼 느끼고 있는 것 중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 이게 관습법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냥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물권은 국회 제정법이나 대법원이 인정한 것 이외에는 그 종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권 법정주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의창설금지가 뭐냐? 가장 기본이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이게 종류강제예요. 두 번째, 내용강제라고 해서요, 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변경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은요, 지상권이란 권리는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근데 타인 건물의 지상권을 설정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종류 강제를 하고 법률이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용 강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둘 다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기억을 하시고, 특히 우리 대법원이 종류 강제를 위반한 거. 그래서 이건 인정 안 된다라고 한 게 4개가 있어요. 이런 권리 인정 안 된다. 당사자가 온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했다. 이건 인정 안 된다. 관습상 토행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 안 된다. 소유권에 맞먹는, 소유권에 준하는, 소유권에 맞먹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거 인정해달라. 안 된다. 공원이용권을 따로 인정해달라.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온천권, 관습상 토행권을 사도 토행권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거 종주강제 위반이다.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요. 각각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이런 권리가 어떤 권리였는지, 당사자 주장했던 권리들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소유권. 여기가 마을이고요. 도로예요. 네,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땅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땅에 펜스가 딱 쳐져요. 누가 쳤나 봤더니 여기 토지 소유자가 청약을 했더니 자기 땅이 여기까지야. 이만큼이 동네 주민들의 통로로 수십 년간 사용이 되어 온 거예요. 그거를 토지 소유자가 청약을 통해서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마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거 신문 같은 데서 기사로 많이 봤죠. 뉴스에서. 당연히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 통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막아버리면 통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장구한 세월 통행을 했으니 우리에게 통행권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걸 사전통행권. 그걸 대법원이 인정하느냐? 이때 대법원이 이거는 185조에 반한다. 종류강제 위반이다. 왜 새로운 종류를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냐?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된 게 185조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물권이란 놈들이, 점유권, 소유권 이런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을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보통 얘기가 됩니다.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권입니다. 자, 그 중에 우선적 효력인 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물 일권주의라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러면 땅이 하나 있고요. 갑도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을 때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다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만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권리는 배척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을의 권리가 갑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선적 효력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을 때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인정되는 효력. 이게 우선적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하나의 땅에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동종류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대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대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립한다는 것을 뭘 가지고 판단할까의 문제가 또 남죠. 자, 여기서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한 자가 우선하고요. 동산 물권은 손에 먼저 넣은 자가 우선합니다. 점유선호. 부동산 물권은 등기선호. 동산 물권은 점유선호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한다. 자, 이 제한물권이라는 건, 자, 물권 강론 가서 보는데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쳐서 제한물권이라고 보는데요. 이 제한물권은 제한된 물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소유권을 제한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인데 원칙적으로는요.
물권은 객체가 물건이라고 그랬고요. 채권은 객체가 채무자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물권과 채권이 법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를 해요. 그럼 임차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입자, 임대인, 집주인. 자,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임차권이 채권이에요. 즉 주택 임차권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의 주택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입니다. 자, 채권의 특징이 뭐였었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고 했죠. 즉 을의 임차권은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을 못해요. 이걸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요. 뭐가 없다라고 한다고요?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란 특정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다. 매매.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대표적인 물권이고요. 그리고 물권의 특징이 뭐였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였었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상대적 권리였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권리였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병은 절대적 권리 갖고 있으니까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집이다, 나가 달라, 이렇게. 반면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병에게 주장을 못해요. 대항력이 없어서. 그러면 갑소유 주택을 둘러싼 을의 갑에 대한 임차권과 병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충돌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채권이 우선하냐 물권이 우선하냐? 당연히 물권이 우선하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병은 갑에게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을은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소유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만,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남의 집 임대해서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어서 나가라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예외가 등장하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임차권. 이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에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부여해준단 말이에요. 대항력.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줘요. 대항력이라는 게 뭐였어요?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얘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우선하는 예외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정리.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는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채권 따위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될 겁니다.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물권 총론 중에서 물권의 기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 요 네 가지가 물권의 일반론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물권적 청권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 항상은 아니지만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물권적 청권이란 청구권인데 물권으로부터 파생됐다 해서 물권적 청권이라네요. 갑이 노트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을이 이걸 말없이 가져갔다. 당연히 갑은 을에게 쫓아가서 쫓아가는 걸 추급이라고 합니다. 내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을이 갑의 노트북을 절취해 가면 갑은 이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죠. 즉 을의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방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을의 소유권 행사가 침해가 되거나 방해를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갑이 그 침해된 물건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침해한 자한테 가서 침해하지 말아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물권적 청권입니다.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가 누구냐, 왜 침해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물권이 침해됐다는 사실로부터 물권의 지배가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소유 A 노트북을 을이 말없이 가져간 경우에 당연히 갑은 을에게 내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반환을 안 하면 갑은 법원으로 가서 판사님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저는 이런 권리가 침해됐는데요. 그러면 판사는 그런 권리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련된 게 물권적 청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권이 그 내용 실현 이게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이 침해당하거나 또는 방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을 때 염려까지 아직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염려가 있어. 이웃집 건물이 우리 집으로 무너질 것 같아. 이웃집 건물이 우리 집으로 무너져서 내 땅에 쌓이게 되면 내 땅 소유권이 방해당할 거 아니에요. 염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웃집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보강공사 해라. 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야죠. 그러니까 물권의 내용 실현이 침해당하거나 또는 방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다음 현재 물권자가 당연하죠.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 또는 현재 방해자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반환, 방해 제거 합쳐서 침해 제거가 되겠죠. 반환이나 방해 제거 또는 염려가 있을 때 그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이게 뭐다? 물권적 청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권적 청권은 세 가지 유형이 있겠죠. 반환 청구권, 가져갔다 반환 청구권, 가져가진 않았지만 방해하고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가져가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 예방 청구권. 세 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은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를 규정해 놨어요. 소유권의 의빅 14조는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뭔지 두 번째, 유형은 세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우리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3종 두 세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물건은 어떻게 할까? 예컨대 지상권 같은 거. 이런 지상권 등은 물권적 청권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소유권에 있는 요거 213조라든가 214조를 지상권 등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랬죠? 준용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반가로 2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물권 중에 유치권이라는 물권과 질권이라는 물권, 유치권은 나중에 할 건데 질권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강원도 정선에 가면 아직도 여긴 전당포가 무지하게 많고요. 전당포 뒷 공간에 가면, 공터에 가면 자동차가 먼지 뽀얗게 쌓여 있어요. 자, 이 전당포 주인이 자동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이게 질권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맡기고 돈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당포 주인은 돈 갚으면 자동차 돌려주겠지. 그런 권리가 질권이에요. 어쨌든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없다라는 건 유치권이나 질권은 침해되더라도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치권은 인정 안 돼요. 나중에 봅니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유치권이요, 침해되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만 들으세요. 유치권이라는 놈이 침해가 되면요, 동시에 점유권이 침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침해되면 이걸로 보호하면 돼요. 이걸로.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으로 보호되면 돼요. 자, 문제가 질권입니다. 질권은 해석상 인정해줘요. 즉 유추. 준용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을 해준다. 여기 하나. 두 번째, 이것도 나중에 봐요. 지역권이라는 권리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물건을 점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뺏길 일은 없어. 내가 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 결국 지역권하고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물권적 청권 자체는 인정이 돼요. 물권적 청권 자체는 인정이 안 되는데, 다만 그 물권적 청권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반환 청권인 거예요. 이렇게 물권적 청권이 뭐고, 어떤 유형이 있고,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기초과정에서 정확하게 세팅을 해 두셔야 나중에 물권적 청권의 기본 이론 강의로 들어갔을 때 대법원 판례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물권적 청권이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행사요건. 자, 행사요건에 보면요, 행사요건은 뭐냐 하면 물권이란 게 침해되는 원인이 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는데, 갑소유 땅에 나무가 큰 게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간밤에 이렇게 쓰러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갑소유 나무로 인해서 토지 소유권이 방해가 되는, 물권이 방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갑에게, 야, 네 나무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행사를 못한다. 치워라. 제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을이 갑에게 제거 청구했더니 갑이 이렇게 말해. 야, 이거 내가 쓰러뜨린 거 아니야. 간밤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어. 나 잘못 아니야. 나도 이 귀중한 나무가 태풍에 꺾여가지고 나도 손해가 막심해. 나 몰라. 네가 알아서 치워.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 내 잘못 아니다. 태풍 때문이다. 자, 이럴 때 을은, 야, 이게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든 네가 쓰러졌든 그런 거 상관없어. 제거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게 이거예요. 행사요건. 근데 우리 대법원은요, 을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한 원인이 태풍에 의한 거냐, 이걸 불가항력이라고 해요.
또는 갑이 일부러 쓰러뜨렸냐. 이걸 침해자의 귀책 사유라고 해서 고의과실을 말해요. 고의과실. 자, 갑소요 나무가 쓰러짐으로써 을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된 원인이 불가항력적이냐 또는 침해자 갑의 고의과실이 있냐를 따지지 않고 물권적 처분 인정이 됩니다. 그거를 침해 사실의 객관상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침해 염려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이런 게 없어도 물권적 처분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도 물권적 처분이 인정이 된다. 침해 염려만 있어도 인정이 된다. 다만 이 나무를 만약에 갑이 쓰러뜨렸다. 그러면 을은 물권적 청구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나가 뭐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과정에서는 물권적 조건이 뭐고 어떤 유형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가 이 기본적인 걸 딱 머릿속에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물권의 기초 특히 4가지 개념 물권의 기초가 관련된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일반적 효력과 관련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게 뭐냐 도대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권 변동 중요합니다. 물권 변동이 뭐고 변동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식으로 해야 변동이 되는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기초과정에 대해서 개념 잡도록 하겠습니다.